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월 11일 날 시행한 행정사 제4회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험 강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학 개론을 담당하는 강사들 말은 항상 그래. 시험이 너무 평이하고 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학 개론 강의를 담당한 학원 강사들의 공통된 의견. 너무 쉽게 나왔다. 너무 평이하다. 자기가 강의했던 데서 다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제가 제시하도록 하고요. 둘째는 제가 수강생들한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민법 총칙이 가장 난해했고 행정학은 굉장히 쉬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또 제가 확인했습니다. 또 제가 직접 이 문제풀이를 오늘 하겠지만 제 수험서, 그 다음에 문제집에서 어느 문제도 빠져나갈 수는 없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기출문제가 그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행정사 4회 기출문제도 1회, 2회, 3회에 나왔던 문제가 다수 중복돼서 출제됐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자, 41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41번 문제를 풀기 전에 40점 이상, 60점 이상이면 우리는 합격한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학 개론은 제가 그랬죠. 거의 만점을 맞아줘야 된다. 그래야 다른 과목에서 상세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정학은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7편에서 제가 골고루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도 사회시험도 어김없이 이 비율을 그거 지켰는데요. 1편에서 4문항이 출제됐죠. 2편에서 3문항이 출제되고 3편에서 4문항, 4편에서 2문항. 근데 이 4편의 2문항은 기출문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냥 기출문제 똑같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5편에서 3문항, 6편에서 1문항, 7편에서 3문항 이렇게 됐네요. 그럼 해볼까? 4, 7, 11, 11, 13, 16, 20문제. 전편에서 골고루 출제되는데 제가 강의할 때 1편하고 3편하고 6편은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1편을 연장하면 3편이 되고 3편을 연장하면 몇 편이 된다? 6편. 이렇게 구분된다 이거야. 그래서 말만 7편으로 이루어졌지 크게 나누면 7편이 아니야. 1, 3, 6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 비율대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1회 시험부터 3회까지 매년 나오고 있는 거야. 그냥 이건 그냥 보너스 문제라고 보면 돼. 6편이죠.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가 아닌 것은 그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한다 그러죠. 제가 그림이 기억이 날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밖에서 통제한다, 외부 통제. 스스로 통제한다, 내부 통제. 외부 통제도 두 가지. 공식적 통제, 비공식 통제. 다른 말로 제도적 통제, 비제도적 통제. 내부 통제도 두 가지. 공식적 통제, 비공식 통제 이렇게 나눠지죠. 정치행정 이원론 시절에 강조한 게 외부 통제. 정치행정 이론론 때 강조한 게 내부 통제. 그래서 누가 길버트라는 학자는 외부 통제, 내부 통제, 공식, 비공식, 공식, 비공식 나왔다 이거야. 자, 1번입니다. 계층제에 의한 통제. 계층제에 의한 통제는 내부 통제야. 왜냐면 공무원들도 있잖아. 공무원들도 행정수반 보면 대통령, 장관, 차관, 실장, 국장, 계층제. 공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은 정확히 내부 통제 중에서 공식 통제. 2번 국회. 입법부에 의한 통제도 외부 통제 중에서 공식 통제. 공익, 여러분 공익이란 것은 추상적인 거잖아. Public interest, 추상적인 것.
작년 또 시험이 나왔죠. 행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본질적인 가치가 바로 공익 뭐다? 형평성. 그래서 공익 형평성. 똑같이 그 문제 나왔지만 밑에 보니까 그래서 공익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공식적이 아니라 뭐다? 비공식 통제다. 이게 비공식 통제. 공무원의 직업윤리 같은 거. 또 공익에 의한 통제는 내부 통제 중에서 비공식적 통제다. 정답 3번이죠. 사법부는 밖에 있죠. 외부 통제.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실에 속에 있으니까 내부 통제 중에서 공식 통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통제해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통제하면 다 뭐다? 비공식적 통제다. 공무원들이 관련되면 전부 다 뭐다? 공식적 통제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다 정부조직 전부 다 뭐다? 공무원들이야. 그래서 공식적 통제다. 정답 3번. 42번은 자 이건 너무 쉽게 준 거예요. 그냥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위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여기서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했지. 재무행정에서는 예산의 편성이 끝나면 심의, 그렇지. 심의가 끝나면 집행, 집행이 끝나면 뭐다? 결산 및 회계감사 이렇게 준다고요. 매년 여기서 시험이 나와. 작년 3회 시험에서 편성이 나왔다고. 왜 시험이 나왔냐면 예산법이 개정이 됐어. 정확히 국가재정법이 개정돼가지고 예산 편성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며칠 전으로 바뀌었다. 120일 전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게 작년에 시험이 났다고요. 예산 심의는 며칠 전까지 된다. 30일 전까지 해준다. 30일 전.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 났다. 올해 30일 전. 그다음에 예산 집행의 목적 두 가지 있다고 했지. 하나는 재정 통제 방안, 하나는 뭐다? 신축성 유지 방안. 그래서 100% 나온다고 했어요. 뭐가 나온다? 신축성 유지 방안. 100%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신축성이 총액 계상 제도가 뭐냐? 총액만 정해주고 세부적인 사항은 네 멋대로 해. 엄마가 자녀한테 1년 용돈 1,000만 원이다. 총액만 통제하고 세부적인 것은 네 멋대로 해라. 신축성이죠. 두 번째 이용과 이체. 이용과 이체. 실은 이용과 전용 그랬죠. 이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암기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건 또 나와. 내년에 또 나온다 이거야. 자, 장, 관, 항, 세항, 목. 장관항을 사용 용통시킨다. 이용. 세항과 목을 용통시킨다. 전용. 그 다음에 정부기관의 신설 폐지로 인하여 예산액이 변경된다. 예산의 뭐다? 이체. 수도 없이 했던 거. 4번 예비. 5번이 들었죠? 정기 배정이 아니라. 그럼 배정 보자. 이거 우리가 통제 방안 중에서 예산의 배정이 있고, 기억도는 배정이 있고, 재배정이 있고, 지출 원인 행위가 있고, 보고가 있고, 통제가 있다 이거야. 근데 예산의 배정 중에서 잡아. 예산의 배정은 통제 방안이지만 이 앞에 뭐 수시 배정, 이제 수시 배정, 뭐 긴급 배정, 이 앞에 배정 앞에 수시 배정, 긴급 배정이 들어가면 신축성 유지 방안이 돼. 그런데 정기 배정은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성이 아니라 뭐가 된 거지? 통제다.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정기 배정이 아니라 뭐다? 수시 배정, 긴급 배정, 조기 배정 이런 것들. 그게 신축성이에요. 정답 5번. 43번. 허즈버그 하면 여러분 떠오른 게 있어. 제가 허즈버그 이꼴 또라이 이거라 했단 말이야. 허즈버그 이꼴 또라이 제가 그랬어. 동기부 이론에서는 매년 나오지만 이 사람밖에 없다 이거야. 허즈버그는 인간의 욕구가 두 가지 있다고 했지. 이생 요인, 즉 불만족 요인. 그 다음에 동기 요인, 즉 만족 요인.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자. 불만족 요인의 반대는 만족 요인이다. 우리 이렇게 하는데 허즈버그는 아니래. 또라이. 제가 어떻게 했지? 불만족 요인의 반대는 만족 요인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상태. 만족 요인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우리가 다르니까 이 사람은 제가 또라이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만족 요인에 해당되는 게 뭐 작업장애, 환경 분위기, 뭐 월급, 보수, 그다음에 대인관계, 보수, 대인관계, 정책, 법령, 목표가 바로 뭐다? 불만족 요인. 정답은 3번이 되겠다. 3번. 그다음에 직무 그 자체에서 느끼는 성취감, 보람감, 인정감 이건 전부 다 뭐다? 동기 요인이 되겠지. 정답은
3번. 44번. 44번도 우리 행정사 1회심에 또 나왔던 게 또 나왔단 말이야. 그 정책 유형에서 제가 암기를 하라고 했다. 시험은 두 개 나오는데 학자를 외워버려야 된다. 학자를 암기할 때 아몬드와 파월. 아몬드와 파월은 네 가지를 정리했다 했죠. 상규야, 오늘이 뭐다? 추분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상규야, 오늘이 추분이다. 낙과 범위의 길이가 같다. 추분. 그래서 상징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분배정책. 딱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학자 로이야. 누가 있다? 또 로이. 로이라는 학자는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유일하게 떠나 무슨 정책이 있다? 구성정책. 뭐가 있다? 구성정책을 연구한 학자는 누가? 로이. 1회 시험 문제죠. 1회는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 출제됐죠. 선거구의 통폐합. 이게 바로 로이가 말한 구성정책. 구성정책. 게리맨더링. 문제풀이에 그대로 있는 거야. 올림픽. 올림픽이니까 바로 뭐다? 상징이죠. 국경일. 애국가 제창 뭐다? 상징정책. 광화문을 복원했다. 상징. 니은 디귿. 리얼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 이건 분배정책. 이건 작년 국가직 구급 시험 문제다. 리얼은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니까 분배정책. 조세 부감의 징별은 빼앗아가니까 뭐다? 추출정책. 또 뭐 시험 문제죠. 니은 디귿. 정답은 1번이 되겠다.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45번. 요것도 뭐 매년 시험에 나오는 문제 있어. 계급제 반대가 뭐다? 직위불제. 딱 기억을 해야 되죠. 계급제하고 직위불제. 그래서 우리 도표까지 제가 딱 그림을 그려주면서 강의를 했죠. 사람 중심, 계급제, 직무 중심, 직위분류제, 인간관계론, 과학적 관리법, 일반 행정가, 전문 행정가, 신분보장 강하다, 약하다, 폐쇄형, 개방형, 직업군 문제 확립용이 확립곤란. 딱 염두에 두고. 자, 봅시다.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본 근간으로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위분류제 요소는 이제 주로 고위공무원단이야. SCS, Senior Civil Service. 1급에서 3급, 실국장급. 예외적으로 과장급도 50%는 추가도 돼 있죠.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현재 1,550명이 고위공무원단 있죠. 그러면 기억은 왜 틀렸냐? 이것도 여러분 내년에 또 나와. 이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우리나라, 농업사회,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직위분류제. 산업사회, 미국, 캐나다,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볼리비아. 이쪽은 이제 주로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 제너럴리스트, 일반 행정가냐, 스페셜리스트, 전문 행정. 그래서 융통성이 높다. 일반 행정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융통성이 높다면 바로 계급제가 되는 거야. 이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밖에 못해. 행적 협조나 조정이 곤란하다. 직위불제. 왜? 전문 행정가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이클은 들어갈 때 인사 파트에 들어갔어. 인사 파트에는 전문가지만 다른 분야 업무는 못해. 왔다 갔다 못해. 인사 배치에 비신축성을 초래한다면 스페셜리스트 직위분류제. 딱 잡아줘야 되겠죠. 직업공 문제 확립 용이, 확립 곤란이, 그 다음에 신분 기준. 이건 주로 뭐다? 직무 중심. 자, 해봅시다. 기억, 우리나라, 제목이 우리나라 공직거래 있어. 1번이 잘못돼. 기억은 왜 틀리냐?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그래야 돼. 기억 틀렸다. 니은. 계급제는 그지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신분, 직위분류는 직무 특성에 따라서. 니은은 맞고요. 참. 디귿.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제 확립에 유리하며. 여기까지 맞았어. 한 번 공직에 들어오면 뼈 묻을 생각해. 여기까지 맞았다. 뒤를 잡아. 직업을 인력 활용의 융통성을 높여준다. 인력 활용의 융통성을 높여주는 것은 일반 행정가이기 때문에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보다 계급제. 이게 이제 함정이야. 이게 함정 문제. 디귿은 틀렸죠. 디귿은 틀렸다. 그 다음에 리얼.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은 계급이 없는 대신 담당 직무 등급에 따라 그 지위가 고위공무원단 이렇게 되죠. 우리는 1급, 2급, 3급 계급을 폐지하고 가급
가급 나급에서 실장, 국장급 이렇게 돼요. 계급은 폐지됐다. 가급 나급으로 이원화시키면서 실장, 국장급. 그래서 리을 맞고요. 리을 맞고. 그 다음에 미음. 전문 경력과는 일반직 공무지만 계급 구분과 직군, 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잡냐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를 좀만 한 우리 수험생은 맞출 수 있어. 기억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겠지. 기억이 들어간 게 뭐야? 기억다는 것은 1번 무조건 긋고 시작하는 거야. 긋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디귿을 봐. 디귿이 들어가면 틀려. 디귿. 2번은 디귿 틀렸지. 3번 디귿 틀렸지. 5번 디귿 틀렸지. 그러면 정답 몇 번밖에 없다? 4번. 이렇게 정답을 잡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겠다. 그 다음 46번 문제를 정리해 볼까요? 46번 문제. 요거 이제 우리가 아웃소싱을 말하고 있죠. 아웃소싱. 민영화의 방법 중에서 뭐다? 아웃소싱을 묻고 있구나. 아웃소싱. 정부가 민간부문과 계약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민영화야. 민영화를 다른 말로 민간위탁 그럽니다. 아웃소싱. 이 경우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결정자가 되고 민간부문은 그 서비스의 생산 공급자가 된다. 그래서 정부 영역을 축소시키는 거야. 정부는 뭐다? 결정만 하고 공급 결정자 되고 민간부는 서비스한다. 엄밀히 말하면 제3섹터지 뭐. 어떻게 말하면 글쎄 제3섹터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민관 혼합 생산 방식을 몇 섹터지? 3섹터. 이 3섹터도 바로 민영화형 방법이야. 정확히 말하면 민간 위탁, 공급 계약이지. 아웃소싱을 말해. 그래서 정답은 민간 위탁이 돼 있지. 주로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 수거업무 같은 것이 전부 다 민간 위탁, 뭐 공급 계약 이렇게도 말합니다. 정답은 3번. 뭐 1번 성과 관리는 많지 뭐. 성과 관리를 그때 영어로 말하면 뭐 MBO도 있겠네. MBO. 매니지먼트 바이 압직, 뭐 목표 관리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 BSC도 있죠. 균형 성과 관리, 밸런스 스코어카드 균형 성과 관리. 1번은 그거고요. 2번은 품질 관리니까 뭐 TQM이죠.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총 최적 품질 관리 이렇게 배웠고 우리가. 정답 3번이고 4번. 책임 경영은 이제 우리 말하면 이그젝티브 에이전시, 책임법 운영기관. 영국어로 말하면 책임 집행기관을 말하고요. 자, 자조활동하고 이제 셀프 헬프, 자조활동. 그 다음에 볼런티어, 자원봉사하고 구분해야 되죠. 서비스의 공급자고 수혜자가 동일 기관에 존재하면 뭐다? 자조활동.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게 자원봉사는 뭐 서비스 할 때 보수는 받지 않고 레크레이션 같은 게 바로 뭐다? 자원봉사. 그리고 이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46번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민영화 방안 중에서 자조활동도 있고 자원봉사활동도 있고 프랜차이즈도 있고 바우처도 있고 그랜팅도 있고 공급계약도 있더라.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묻고 있는 거야. 그 민영화 방법 중 이건 바로 뭐다? 정확히 민간위탁 뭐다? 아웃소싱을 묻고 있는 거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7번 주민들이 불러낸다. 주민소환제. 이거 이해시험에 나왔던 문제 또 나왔죠. 예를 들면 주민들이 소환할 수 리콜제도인 게 주민소환하고 주민투표. 주민투표하고 주민소환은 공동제로 리콜제도야. 리콜제도 불러낸다 해서 제가 그래서 항상 이거 암기하라 했어.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돼. 오세훈 시장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주민투표 때 3분의 1이 참여해야 되는데 25.7%밖에 투표에 참석 안 해서 나가게 됐다 이 말이야. 그 사건도 제가 말씀드렸지. 3분의 1 이상의 투표하고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는 거야. 주민소환. 이런 말에 예를 들면 주민소환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지만 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에 김태환 도지사가 해군기지를 유치한다. 하니까 제주 지역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야 나와! 주민소환 청구한 적이 있다. 근데 뭐 투표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가결은 안 됐죠. 그 다음에 또 1호는 어디가 1호가 됐냐면 경기도 하남시 그 당시 시장인 김항식 씨가 쓰레기장을 우리 하남시에 주겠다. 해서 주민들이 불러가지고 주민소환을 했지만 결국은 부결되고 말았죠.
자, 옳은 거 그랬네. 1.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함께 협의 결정하는 제도다. 주민소환하고 관련 있죠. 1번을 굳이 말하면 뭐 주민참여 그래야 됐네. 주민참여제도. 1번은 주민참여제도. 틀렸고 2번. 2번에 틀렸냐. 주민소환 투표권 총수 3분의 1 이상의 투표야.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을 한다. 2번도 틀렸죠. 3번. 그죠. 비례대표제 지방의원은 제외된다고 그랬어. 비례대표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에서 제외야. 중요하다 했죠? 틀렸고. 마지막 특강에도 제가 강의했고요. 정답은 4번이다. 위법 부당행위, 정치적 무능력, 직무유기, 독단적인 행정운영 등 지방자치제 폐단을 방지하는 데 뭐다? 목적이 있더라. 정답은 4번이네. 5번.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5번 같은 것은 뭐 주민감사제도. 주민감사제도에 의해서 불법인 경우는 주민소송도 할 수 있다. 보다 주민소송. 정답 4번이네요. 48번. 그렇죠. 과학적 관리법과 인간관계론도 뭐 똑같아 이거야. 과학적 관리법이 바로 직위분리제고 인간관계론이 바로 계급제야.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조직, 과학적 관리법은 공식 조직. 딱 나왔잖아. 경제적 요인, 비경제적 요인,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 같은 거. 메이오의 호손 실험, 프레드릭 인솔러의 시간과 동작 연구, 테일러 시스템. 자, 같은 문제죠. 1번. 과학적 관리법은 뭐야? 비공식 아니라 보다 공식 조직. 공식 조직 틀렸네. 인간관계는 바로 보다 비공식 조직. 예를 들면 군대 봐라. 우리나라 육군 조직, 우리나라 군대 조직. 예를 들면 26사단. 26사단 하면 얘는 공식 조직이야. 과학적 관리법. 인위적, 의도적 계획지를 만들었잖아. 근데 26사단 내에서 하나회,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진 하나회 같은 거. 친한 사람끼리 모인 거야. 이건 뭐다? 비공식 조직. 그러니까 공식 조직, 과학적 관리법. 비공식 조직, 인간관계론. 너무 쉬운 문제였죠. 정답은 1번이 되겠다. 메이유의 호손 실험, 인간관계론이.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은 사회심리적 요인 맞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은 전부 다 뭐라 했지? 생산성 추구야. 생산성을 높이는 거야. 근데 정확히 말하면 과학적 관리법은 기계적 룰성,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룰성.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과학적 관리법은 관리 통제. 막스 베버 관료제주의 저거보다. 정답 1번이 되겠다. 49번. 이 49번 문제는 행정사 1회 시험하고 또 작년 시험에 또 나왔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무원의 보다 징계제도. 작년에는 이제 직권면직이 나왔단 말이야. 직위해제, 직권면직 비교하는 거. 1회 시험에 이렇게 또 나왔단 말이야. 경징계에서 중징계 그 순서를 좀 정리해달라. 가장 가벼운 거 뭐 견책, 그 다음에 감봉, 견책 다음에 감봉. 이게 경징계죠. 그 다음에 뭐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가장 무섭다. 5년간 재임용 금지, 파면. 3년간 재임용 금지, 해임. 암기를 제가 꼭 하시라고 했어요. 옳은 거 그래서 1번. 1번은 뭐냐? 직위가 폐지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는 1번은 강등이 아니라 직권 면직쯤 되겠다. 뭐다? 직권 면직.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쫓아내버린 거야. 서울시장의 직권으로 너 나가! 직권 면직. 틀렸네요. 여러분 강등 이거야. 너 8급이지? 9급으로 내려가. 뭐야? 강등. 강등. 1번 틀렸고요. 2번. 강임은 결혼을 보충한 하나의 방법이야. 그래서 결혼을 보충하는 방법의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 강임도 있고 승진 임용도 있고 뭐다? 승진 임용도 있고 그게 바로 결혼을 보충해. 임용을 보면 우리 행정사 1회 시험에서 시보 임용 뭐가 있다? 시보 임용이 있고 그다음에 강임이 있고 승진 임용 이런 게 있었죠. 정답은 2번이 맞겠네. 강임은 결혼을 보충하는 방법이고 3번 강등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의 결혼이 생기면 우선 승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없지. 기간이 있어. 승진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능력 대상이 될 수 없다. 4. 공무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등할 수 없다. 딱 있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갑돌이 어느 누구라도 강등되고 싶겠어? 또 이건 임의적이 아니라 강제적인 거야.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등시킬 수 있다 이거야. 대표적인 거. 12.12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별 4개를 이등병으로 강등시켰잖아. 그러면 정승화 씨가 싫어하겠지. 근데도 어쩔 수 없다 이거야. 강제적인 거. 강등할 수 있다 이거야. 5번 징계의 수단. 자 봐. 징계의 수단은 강임이 아니라 뭐다? 강등이야. 다시. 징계의 종류 아까 몇 가지 있었지? 6가지. 다시 봐. 징계제도. 매년 나오고 있어. 견책, 감봉, 정직, 강등이야. 강임 아니라 뭐다? 강등, 해임, 파면. 꼭 정리하시죠. 근데 두 번째 이거 비교해서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징계제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용될 우리가 높더라. 뭐다? 직위해제. 작년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직위해제하고 뭘 비교한다고 했지? 직권면직. 정답은 2번밖에 없구나. 50번 해보자. 우리나라 예산심의. 예산심의 들어갑니다. 국가재정법.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언제까지 확정해야 된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제 바뀌었다 그랬죠. 예산 편성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이 아니라 120일 전으로. 자, 말씀드렸고. 2번. 국회는 정부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므로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가강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할 수는 없다. 자, 그랬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틀렸죠. 3번 맞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을. 4.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용을 설치할 수 없고요. 5.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순서 제가 암기했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에서 종합심사, 그 다음에 본회의 의결, 그 다음에 공포 이렇게 들어가죠. 120일 전, 정확히 30일 전까지 시임의결 확정한다. 정답은 2번이고요. 51번 문제. 이 문제는 뭐냐? 정책 집행 대상 집단의 불응. 싫어요, 불응. 좋아요, 수능. 그럼 불응의 원인이 있고 불응을 극복하는 방안이 있단 말이야. 불응을 극복하는 방안은 당근과 채찍이 있다고 그랬어. 보다 당근을 주든지 채찍을 드는 거야. 설득, 그래도 말 안 들어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야. 5번은 불응을 야기하는 원인이 아니라 불응을 해소하는 요인이야. 불응 해소하는 요인. 정답입니다. 5번이 되겠지. 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응합니까? 왜 따르지 않냐 이거야. 첫째, 불명확한 의사전달 때문에. 무슨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자원이 부족해. 예산이 부족하니까. 셋째, 그 정책에 대한 불신. 넷째, 정통성에 대한 부정. 5번은 형사처벌 등 제재 사용은 불응을 야기하는 원인이 아니라 해소 방안이야. 우리 교재 그대로 있는 거. 우리 교재 그대로 있죠? 그래서 수능 확보 방안하고 그 다음에 불응. 이거 잘 봐. 그러면 정확히 보면 5번은 형사처벌 등 제재의 사용. 이건 불응을 야기하는 원인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수능 확보하는 수단도 될 수 있어. 뭐다? 수능 확보하는 수단. 설득. 그 다음에 인센티브, 유인책을 쓴다. 강제를 행사한다. 그래서 이건 수능 확보 방안이 더 정확한 정답이 된다. 정답 5번이 되겠죠. 우리 2편 정책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52번. 행정의 주의론과 적응. 이건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더라. 이건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죠. 이 파트는. 1번 생태론. 옳은 거 그랬어. 생태론적 접근방 밑줄. 생태론, 에콜라이저. 생태론 하면 딱 하나만 열어 있어. 환경 변수를 최초로 고려한 개방 체제이지만 환경 결정론적인 입장이다. 이게 틀렸네. 1번은 바로 뭐냐면 작년에 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봐. 행정의 가치 지향성과 기술성을 중시하며 시장 원리 입각한 공공관리 초점이다. 1번은 바로 MPM, 신공공관리론. 뭐다? 신공공관리론. MPM도 되겠죠. 그 다음에
공공선택 모형. 작년 시험에 나왔던 뭐다? 공공선택 모형이 돼요. 시장 논리. 나왔잖아. 공공관리에 초점이다. 공공관리니까 새롭다. 신공공관리. 그 말이잖아요. 틀렸죠? 2번 봐. 2번은 뭐냐? 2번이 바로 생태론이야. 2번이 바로 뭐다? 생태론, 에콜라이즘, 자연사회, 문화적 환경. 환경이 들어갔으니까 바로 생태론. 행태론은 우리 행정사 1회 시험에 논리실증주의, 사이먼, 행태를 연구한다. 2번은 정확히 생태론이죠.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행태론 반대가 바로 뭐다? 신행정학이야. 신행정학을 다른 말로 후기행태주의 그랬지. 정답 3번. 신행정학은 고객중심. 이념이 뭐였지? 사회적 형평성.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가 바로 뭐다? 사회적 형평성이다. 정답 3번이죠. 4번은 뭐냐? 체제론적 경우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선진국보다 개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4번은 정확히 발전행정보다 1960년대 S만과 와이드너의 발전행정이 돼요. 보다 발전행정. 틀렸죠? 5번. 상호신뢰. 상호신뢰에 기반한 조정과 협조를 강조한다 하면 NG야. 그 다음에 상호 경쟁 원리하면 뭐다? MPM.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매년 한 해도 그러지 않고 1회부터 4회까지 나온 게 바로 MPM하고 뭘 비교한다? NG. 비교를 했지. MPM 하면 경쟁, NG 하면 신뢰, 뭐다? 협조. 그 다음에 MPM을 진짜 비판한 게 뭐였지? 작년 시험 문제 뭐였다? MPS. 이건 서비스 중시. 그래서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은 조타수. 얘도 조타수. 이때 정부 역할은 조타수가 아니라 뭐다? 서비스 제공자. 그래서 또 우리 에드프로 Q&A에서 아마 42번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때 우리 수험생이 저한테 질문이 왔어. MPM하고 NG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저한테 질문이 2문제 왔더라고. 그걸 제가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그 수험생 대단한 거야.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 그대로. 물론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지만 그대로 놔줬다 이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53번. 이 포인트는 뭐야? 지방재정 조정제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방재정법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 문제되는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불교부세 자치단체, 이 쌈박질이 지금 붙었어.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에서 6군데 있더라고. 보니까 화성시, 수원시, 고양시, 과천시, 용인시, 성남시. 여기서는 지방세 중에서 지방 법인세가 엄청 많이 걷죠. 근데 이 돈을 행정자치부가 공동 과세를 하겠단 말이야. 공동 과세를 하겠다. 많이 걷은 놈을 50% 떼어가지고 재정제도 낮은 자치단체 주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6개 자치단체 시장들이 다 머리 깎고, 지금 머리는 안 깎았지만 지금 세종로에 와서 단시 투쟁하고 있는 거야. 성남시 뭐 이재명 시장 와서 지금 단시 투쟁하고 있단 말이야. 화성시장 최인석 씨 전부 다 단시 투쟁하기로 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장에서 가서 꼭 봐야 될 것 중에서 조정교부 문제 딱 올려놨단 말이야. 여기에 대비를 한 거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 이거야. 지방재정 조정금은 의존재원이야.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활성화에 역행한다 이거야. 그걸 하면 끝난 거야. 또 두 번째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에서 큰 게 2가지야. 지방교부세. 하나는 국고보증금. 작년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지? 국고보증금이 나왔다 이거야. 지방교부세는 19.24% 플러스 종부세 전액을 주는 거야. 용도 조건이 없는 일반 재원이야. 근데 국고보증금은 용도 조건이 지정된 특정 재원이다 이거야. 작년 행정사 우리 기출문제였어. 국고보증금. 그 문제 똑같은 거예요. 봅시다.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하죠. 맞고요. 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확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거야. 그래서 지방재정 조정제는 국가가 자치단체에 재원을 내려보내주는 수직적 의존재원이야. 아셨어요? 뭐죠? 수직적 의존재원. 크게 2가지. 지방교부세 하나 뭐 있다? 국고보조금 그런 거야. 크게. 맞고요.
3.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장려하거나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장려한다면 바로 뭐다? 협의의 보조금이야. 협의의 보조금 말한 거야. 그 다음에 긍정적 외부가 이제 좋은 거. 영향을 많이 사회에, 쉽게 말하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외부 경제고 그래.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뭐다? 외부 비경제가. 예를 들면 폭설이 내린 날 갑돌이가 도로를 깨끗이 쓸었다. 외부 경제가. 비 오는 날을 틈타서 S라는 기업체가 정화시설업체 하수구를 방류했다. 비경제적이가 그랬죠. 나쁜 거. 외부 비경제가. 긍정적 외부가 큰 지방 공공재 공급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죠. 뭐 도로를 만드는데 좀 돈을 보태주겠다 이거야. 5번이 잘못됐다.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족시. 여기까지 맞았어.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족시. 여기까지 맞은 뒤에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에 저해. 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가 의존재원이야.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활성화에는 기여하지만 오히려 재정 자립도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초래해. 역산제 효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요즘 도입한 게 뭐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재정 자립도 대신 요즘 뭐다? 재정 자주도를 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다? 재정 자주도. 우리 문제풀이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지방재정 조정제도 자체가 의존재원이야. 의존재원이 많을수록 재정 자립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역산하는 모순을 초래한다. 정답 5번이 되겠다. 54번. 이 문제는 뭐 제가 아주 강력히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실제 이거 기출문제라고 제가 말했어요. 우리 그대로 문제집이 있지만 제 이번에 문제풀이에 큰일 난다 그랬죠. 이거 서울시 7급의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경찰 간부직 시험에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이건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이거 뽀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치 수단과 목적 그랬어요. 수단과 목적 사실이냐 가치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그랬어. 수단 사실이라는 게 바로 능률성, 생산성, 효율성, 효과성, 뭐 중립성 요게 수단적 가치. 근데 이제 봐. 능률성 반대가 민주성이거든요. 민주성이다 이거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민주성보다 더 높은 게 있다고 했어. 더 높은 게 바로 뭐다? 본질적 가치. 이게 바로 뭐다? 형평성, 공의, 정의. 형평성, 공의, 정의, 자유. 이게 바로 뭐다? 본질적 가치다. 고로 민주성은 본질적 가치가 아니다. 반드시 정리하라 했습니다. 제 문제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정답 몇 번이다? 2번밖에 없다. 2번. 그래서 이 문제는 말이야. 출제자가 비껴나가기 위해서 민주성이란 말 일부러 빼버린 거야. 민주성 넣으면 또 일부 또 학원 강사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정확히 정초로 교수가 쓴 책만큼은 민주성도 본질적 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소수서 그래서 소수설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은 이걸 비껴나가기 위해서 아예 민주성 빼버렸잖아. 그럼 정답 몇 번밖에 없다? 형평성이 된다 이거야. 55번 문제를 볼까요? 자, 이 문제도 제가 시험장 그 자료도 있고요. 예산안과 법률의 차이점을 제가 아주 강조했어.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주의가 아니라 예산주의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산안과 잘 봐. 예산안 제출권자는 정부도 될 수 있고 국회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예산안 제출권은 유일하게 누가만 제출한다? 정부가. 그다음에 법률안은 공포해야만이 효력을 발생해. 근데 예산안은 공포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지. 우리는 왜냐하면 법률주의가 아니라 뭐다? 예산주의다 이거야. 예산주의. 자, 해봅시다. 55번 문제. 기억.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맞고요. 예산안은 정부만 제출할 수 있다. 기억은 무조건 참이다. 그렇지? 기억은 무조건 참이야. 그럼 이때 딱 보는 거야. 문제를 딱 봤을 때 옳지. 밑에 보기를 봐. 1, 2, 3, 4, 5. 보기는 기억 아니면 니은밖에 없네.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잖아. 기억 들어간 게 그거밖에 없잖아. 아,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나. 이렇게 해서 시간을 세보는 거야. 니은 봐.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제2를 요구할 수 있다. 딱 없어. 여러분 중요하다 했죠 제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이 대통령한테 넘어가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려보내는 거야. 제2 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한 적이 있어. 버스 전용차선제에 택시가 들어가도 된다. 국회에서 그걸 만든 거야.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해본 거야. 안 돼. 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또 한번 거부했지. 뭐 인사청문회법, 상시 인사청문회법 도입하자. 국정의 공비권 내에서 대통령에서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다. 근데 예산은 법률과 다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기억, 니은. 디귿은 어떻게 되냐. 법률안과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 효력이 NO! 법률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야. 근데 예산안은 법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디귿 틀렸죠? 리얼. 국회는 정부 예산에 대해 심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죠. 56번. 공식화가 나서 공식화. 피라미드 조직, 관료제의 특징이 공식성, 집권성이 높다 이거야. 우리말로 루틴화, 정형화된 틀이야. 육하원칙,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법률에 따라서 한다. 표준화된 정도를 뭐라고? 공식화. 공식화될수록 구성원들의 재량행위는 적어지겠지. 그래서 공식화를 강조하는 조직이 제가 강조하는 피라미드 조직이고 계란 조직은 아니다. 피라미드 갖다 우리가 막스 베버는 뷰로크러시보다 관료제, 엘빈 커플러는 미래 중개서 갖다 에도크라시. 공식성, 집권성 수준이 높다, 낮다. 이렇게. 1번 맞고 공식화는 조직 내 규칙 결자 지시. 제 교재 똑같이 낸 거야. 2번. 공식화의 수준이 높은 경우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이 정형화되어. 이렇게 맞았어. 정형화될수록 그들에 대한 통제가 쉬워진다. 정답 2번이네요. 공식화를 통해 업무 처리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조직 환경이 안정적이고 조직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높다. 관료제. 공식화 수준이 너무 높으면 업무 처리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죠. 집권이 된단 말이야. 집권이 되기 때문에 자율성, 창의성이 저해된다. 그런 조직 갖다 우리는 뷰로크러시 관료제. 그 관료제 한계점을 번외 나타난 게 바로 에도크라시, 특별 임시위원회 조직. 그 기억을 더듬어. 피라미드 반대보다 계란다. 저는 강의 때 그랬죠. 제가 연상법을 써준다. 그림을 많이 연상해야 돼. 이순신 장군이 타고 다니는 거북선. 거북선에서 MPM, NG, MPC. 그다음에 책임, 운영기관. 그다음에 네트워크 조직. 그다음에 피라미드하고보다 계란. 관료제하고 에도크라시다. 57번 문제는요. 작년 시험 문제가 다시 나왔어. 작년 우리 시험에 정책적 이론론이 나왔잖아요. 작년 시험 문제가 그냥 이거. 근데 솔직히 이 문제는 앞에 문제하고 겹쳐. 똑같은 문제야. 몇 번 문제가 겹치냐면 52번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 특강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이건 무조건 나온다 이거야. 매년 나오니까 나와. 내년에 또 나옵니다. 그 암기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단 말이야. 기억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암기 방법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뽀 그림을 딱 그려놓고 3등분 해가지고 행정의 어머니가 뭐였지? 정치. 행정의 아들이 뭐였다? 경영. 이 그림이 생각날 거예요. 행정이 공행정. 경영은 다른 말로보다 사행정. 공행정과 사행정.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눠진다 했죠. 그 순서를 제가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정치, 행정, 이원론이면 공사행정 몇 원론이다? 1원론. 이 공식이라 하죠. 이게 A. 기억나죠? B. 반대. 정치행정 1원론이면 이제 공사행정 2원론. 그래서 1920년대 행정관리설 A. 행정관리설 A. 반대. 1930년대 통치기능설 B. 그래서 지그재그 그런다 했죠? 1940년대 행태론 A. 근데 이런 거 좀 틀려 새롭다 해서 새 정치행정 2원론. 우리 행정사 1회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요것은 작년 3회 우리 행정사 시험 문제. 그 다음에 1960년대 발전행정 요거. 좀 틀리다 해서 새 이론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또 문제냐면 지그재그인데
행태론을 비판한 게 1970년대 신행작은 다시 뭐가 된다? A가 아니라 뭐다? B. 이것만 예열 할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1980년대 NPM은 A. 1990년대 NG는 B. 그다음에 NPM을 비판해 나타난 게 2000년대 NPS도 A가 아니라 뭐가 된다? B. 이렇게 되죠. B. 매년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52번 문제하고 57번은 같은 거야. 겹치는 거예요. 1번.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정치적 기능,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려면 행정이 정치를 포함해야 돼. 정치행정 몇 원론이다? 이론론. 틀렸죠, 이론론. 2번. 과학적 관리법은 정치행정 몇 원론? 이원론. 행정관리설이 바로 과학적 관리법이니까 틀렸고. 3. 정치행정 이론론은 정치행정 이론론이니까 정치행정을 엄격히 구분할 수 없다. 이론론이 아니라 몇 원이다?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 해야 정치행정을 엄격히 구분한다. 이 그림대로. 여러분 우리나라 삼각관계 손태영, 권상우, 신현준 이때 해줬잖아.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에요. 정치행정 이원론은 이게 행정관리설이야. 윌슨 행정학이라고. 정치행정 이원론은 여권주의폐를 극복해서 대두했죠. 정답은 4번. 5번 윌슨은 행정의 아버지. 윌슨은 행정관리설이니까 정치행정 몇 원이다? 이원론.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학자 중에서 한 10명은 외우라고 했어. 가장 중요한 게 우드루 윌슨하면 행정학의 뭐다? 아버지. 행정관리설이니까 정치행정 몇 원론? 이원론. 딱 외우라고 했죠, 이건 보너스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58번 정부 3.0. 요즘 봐봐. 신문 보든 TV 보든 뭐 보든 전부 다 정부 몇 점 0? 3.0. 스마트 정부. 누구 때? 박근혜 정부. 행정사 2회 시험에 나왔지 또. 공무원 시험은 매년 나오고 있어. 3.0 정부. 1.0, 2.0, 3.0. 3.0 정부가 누구다? 박근혜 정부지. 우리 문제집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박근혜 정부. 1번이 틀렸다. 박근혜 정부도 점시됐죠. 두 번째는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인터넷, 스마트 빅데이터, 그다음에 투명 정부, 유능 정부, 서비스 정부, 그다음에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 맞춘다. 요즘 어떤 문서를 보도 전부 다 정부 몇 점 0, 3.0. 지하철을 가도 정부 3.0에 의해서 정부를 공개한다. 계속 스크린 들어가잖아. 계속. 누구 때도 이랬다? 박근혜 정부다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있어. 우리 정부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앞에가 다 크린이 들어가야 돼. 크린 디젤. 그린 디젤, 녹색 성장, 선진화법, 전부 다 MB 정부를 바른 거야.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 뭐가 들어간다? 창조 경제. 그게 바로 뭐다? 정부 3.0이다 이거야. 정답은 1번. 그래서 우리 행정학계로는 기본 상식적인 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신문을 제가 좀 많이 받아야 된다. 신문도 좀 보고 TV를 보라고 했잖아. 정답은 1번이죠. 59번. 점정주의 반대가 뭐다? 합리모형.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지 말자. 제가 그랬어요. 한 단어씩 외우라고 했어. 완전한 합리성. 인간을 전지전능한 신호로 간주한다. 합리모형. 인간의 신이 아니다. 제한된 합리성. 점정모형하고 만족모형. 초합리성. 울트라. 초합리성 하면 문 닫아. 드로우의 연구한 뭐다? 최종모형. 인간의 영감, 육감, 직관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초합리성 하면 예측계 드로우의 뭐다? 최종 모양. 치고받고 쌈박질로 의사결정한다. 점정 모양. 이건 여러분 내년에 또 나옵니다. 내년에 또 나오고 돼 있어. 그래서 제가 6가지를 알려줬지. 한 번에. 한 방에 6가지를 끝내줬다 이거야. 기억을 더 넣어봅시다. 6가지를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제 강의 특징이 뭐냐. 하나만 알면 쭉 간다고 그랬어. 피라밋과 계란으로 나눴어. 그래서 피라밋. 정치적인 엘리트론. 엘리트론 반대가 플러리즘, 뭐다? 다원주의. 딱 나왔죠. 엘리트론, 다원주의. 엘리트가 이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했다. 합리 모양. 치고받고 쌈받기로 했다. 뭐다? 점정 모양. 엘리트가 정책 의제를 주도했다. 동원형. 이익집단, NGO들이 정책 문제를 주도했다. 외부 주도형. 엘리트가 공익을 결정했다. 실체설. 이익집단끼리 치고받고 쌈받기로 만들었다. 뭐지? 과정설. 그 다음에 합리명 입각한 예산제도 2가지. PPBS,
하나 뭐 있다고 그랬지? GBB. 딱 나오죠? 점정 모형에 한 예산표 두 가지. LIBS. 작년 우리 행정사 시험 문제 LIBS. 하나 뭐가 있다? PBS. 요렇게 정리가 됐어요. 경제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이 두 가지를 짬뽕했어. 제3의 모형. 뭐라 그랬지? 호남 모형. 이렇게. 마지막 특강에도 또 강의를 했죠. 나온다 이거야. 1번 맞고 타협과 조정 쌈박질. 2번 나왔지. 경제적이 아니라 보다 정치적. 3번 스텝 바이 스텝 소폭적 변화 맞고 4. 정치적 실현 가능성. 5번이 틀렸냐. 나오네. 직관, 판단력, 창의력, 초합리성. 하면 뭐다? 드로우의 최종 모형. 정답 5번이 되겠다. 60번.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 특기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 1번 시군 및 자치구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이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해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은 그 행을 직접 명령할 수 있다. NO. 우리 문제풀이도 그대로 있는데요. 직접 명령 내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미리 알려줘. 서면으로 정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하는 거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됐다? 직접 명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어요. 2번도 마찬가지야.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 인정되면 주무부장 그 시정을 직접 명할 수 있다? 직접 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없다. 직접 명할 수 없다. 직접 명하게 되면 지방자치를 훼손한다 이거야. 원래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3.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은 직접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직접 할 수 없어. 직접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4번. 정답은 우리 행정사 1회 시험 문제. 우리나라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나눠져 있어. 기관 대립형이면서 집행기관 우위다. 그냥 보너스 문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 마지막 5번. 기관임사무는 이게 진짜 국가사무예요. 기관임사무는 주로 전국적 이해관계야. 기관임사무는 주로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들이 그 대상이 된다. 그래. 자, 봐.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들이 그 대상이 된다면 이건 기관임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 고유사무가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걸 바꿔볼게. 기관임사무는 주로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들보다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들이 대상이 된다. 정답 4번.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서 행정학에 고득점하지 못한 수험생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물론 우리 수험생들이 열심히 또 우리 학원 에듀프로 학원 프로그램이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간략하게 잘 돼 있더라고. 그 일정의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한 수험생은 누구나 다 합격의 기쁨을 누릴 겁니다. 행정사 5회 시험도 4회 시험과 별반 다르지 않게 출제될 걸로 사료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